안녕! 오랜만에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남자친구인데요.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위.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릴스랑 쇼츠로 먼저 프로포즈 영상을 올려서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근황 토크도 같이 해보면서 제가 미리 인스타에서 무무를 받아뒀던 게 있어가지고 그 질문들도 같이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썰을 풀면서 저희 커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때 올렸던 릴스들이 엄청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무무를 할 때마다 남자친구 관련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같이 한번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만난 지가 얼마나 됐죠? 1년 5개월 차가 되겠네요. 결혼은 내년 초를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워제인데도 막상 준비할 걸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큰 산들은 많이 넘어가는 중이어서 최근에 상견례도 잘 끝났고 베뉴나 크게 고민되는 것들은 많이 해결을 한 상태여서 꽤나 순조롭게 또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요즘 날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베이스를 썼는데도 외출 다녀와서 피부를 봤을 때 겨울에는 진짜 멀쩡하던 제품들도 모공이 뽕뽕뽕 보이면서 좀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게 엄청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해결템을 찾았습니다. 바로 터치인솔의 노포블럼 프라이머 프랩인데요. 이게 미국 아마존 누적 판매 100만 개와 일본 큐텐 베이스 메이크업 1위를 기록한 제품인데요. 이번에 한국 소비자 피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요. 기존 제품에서도 모공 블러 효과와 모공 케어 성분이 한층 강화돼서 모공 프랩으로 새롭게 출시가 된 건데요. 프랩은 사실 시중에도 정말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모공 전용으로 나온 제품은 처음이라서 진짜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의 유지력은 높여주면서도 이 모공 끼임이나 무너짐이 고민이었던 저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제품이었는데요. 더워지면서 오후에 기름이 올라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건성이지만 T존이나 이런 나비존 쪽이 약간 유분이 올라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을 테스트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왜 출시하자마자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먼저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짜잔! 저는 처음에 모공을 좀 잘 메워줘야 돼서 약간 꾸덕하려나 싶었는데 와, 이거 보이세요? 진짜 로션처럼 잘 발려요.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다른 이런 모공 프라이머 제품, 프랩 제품들 보면은 되게 소량만 해가지고 그 고민되는 부위만 발라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굴 전체에 발라도 건조하지 않은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저처럼 다 발라주시면서 평소 내가 고민이었던 부위에는 한 번 더 발라주셔도 좋고요. 기초 이렇게 촉촉했었는데 바르자마자 바로 블러 처리되고 있어. 바를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돌돌돌 굴려가면서 이 모공을 잘 메워주면서 발라주면 됩니다. 이마도 꼼꼼히. 이렇게만 발라도 처음에 기초만 발랐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되게 보송해진 듯한 느낌 보이시죠? 근데 이제 만져봤을 때 매트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촉촉함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하루는 한쪽 면만 발라보고 외출을 하고 다녀왔었는데 아니 차이 대박이죠. 그래서 이 차이를 보고 나니까 이제는 메이크업 단계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단계가 되었고요. 여름에는 특히나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볍게 호로록 바를 수 있으니까 되게 거슬릴 게 없다는 게 가장 편했고요. 그냥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메이크업의 밀착력을 3.8배 이상 높여준다는 임상 결과까지 있으니까 가장 초췌해진 오후 3시에도 깔끔하고 보송한 그런 피부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모공 커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스킨케어 성분이 있어서 이 근본적인 모공 케어까지 도와주거든요. 이 피부 장벽 케어부터 피지 밸런스 그리고 피부 진정까지도 도와주는 제품이니까 성분에서도 믿고 쓰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핵심 꿀팁이 있다면 이렇게 프랩을 발라둔 상태에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올려야 밀착력도 더 높아지고 들뜸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속력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저처럼 흡수를 꼭 잘 시켜주시면 됩니다. 나는 바빠서 아침에 모공 하나하나 커버할 시간 따위 없다 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써보세요. 이제 베이스 해볼 건데 파데를 바르면서 바로 이제 무물 답변도 하나하나 해볼 거예요. 질문은 남자친구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썸동 나고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과는 어떻게 되셨었나요? 오.
썸북 난적. 이거는 저희 둘 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 저만 답변하지 않고요. 저만 난처할 순 없죠. 어쨌든 뭐 좀 질척거려 본 적 있냐 이거잖아요. 네, 저는 있습니다. 오, 저는 썸붕이 난 적이 있고 연애를 오래 했다가 헤어지는 것보다 썸붕이 났을 때가 더 아쉽더라고요. 뭔가 그 사람은 가보지 못한 거를 굉장히 아쉬워한대요. 그래서 오래 만났던 연인보다도 잠깐 짧게 만나거나 그렇게 썸을 탔던 사람과의 만남이 더 아쉽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다시 연락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연락을 했을 때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라면 그 썸붕이 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연락을 하는 게 더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아,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네, 조언을 해드리자면 약간 생각날 때쯤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지. 그러면 썸붕이 왜 났는지가 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쵸. 다시 만나면 안 되는 이유라면은 연락은 참는 게 낫고 좀 흐지부지 된 경우? 서로 바쁘거나 바쁘거나 타이밍이 계속 타이밍이 안 맞거나. 맞아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좀 끊어졌었는데 뭐 몇 개월 있다가 연락을 해보거나. 근데 썸풍이 보통 왜 날까요? 저도 썸붕이 난 적이 있는데 참 좋네요. 저는 제가 실수를 어떤 실수를? 그 전에 이제 오래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이름을 부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이름을 제가 잘못 부른 거예요. 진주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다른 이름을 제가 부른 거예요. 그 오래 만난 친구의 이름을. 와우. 그래서 뭔가 돌이킬 수가 없어진 거죠. 이미 뱉어버렸다. 사과도 하고 했는데 그 분이 아직 그 사람을 못 잊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신경이 자꾸 쓰일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뭔가 저 같은 케이스에서는 사실 다시 연락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조금 특이 케이스였던 것 같고 다시 이어붙이는 거는 어려운 일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떤 관계든 친구도 그렇잖아. 살짝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려고 해도 그 전과 같은 관계를 완전히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처음에 뭔가 삐그덕거렸던 성격 차이가 있었던 뭐 저처럼 한 명이 실수를 했던 어떻게든 주워 담아서 좀 되돌려 본다고 해도 시간을 조금 벌 뿐 결과는 같아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늦출 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썸붕이 된 거면 미련을 버리시는 것을 고민하시는 거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진주가 말한 것처럼 타이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면 용기 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하고 후회하는 편이에요. 고하십시오. Let's go. 외적 이상형이 절대 아닌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절대라는 단어가 붙은 거면 그럼 거의 비호감 아닌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면 호감이라고 볼 수 없잖아. 나도 절대면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평생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절대 이상형이 아니면 그러니까 비호감은 아니지만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완전히 이제 아랍상을 좋아한다. 근데 이 사람 완전 두부상이야. 그런 경우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얼굴은 안 보고 나머지만 마음에 드는 상황 같이 그런 경우라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상의 문제면은 할 수 있다. 중요하다. 10살 차이 나는 연애 괜찮을까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1살. 끝? 네. 한 살? 경험의 영역이 너무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거의 한 살이었는데 뭐 4살까지는 만나봤어요. 10살은 쉽진 않은데 나이 차이가 있는데 결혼한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보면은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관리도 잘하시고 좀 그런 경우는 결혼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관리가 되고 이런 거는 빼고 생각했을 때 대화가 잘 될까 하는 궁금증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밈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막 장난을 쳤는데 못 듣거나 이러면은 약간 재미없잖아요. 저만 못 알아듣네? 이러고 점점 그 대화의 흥미가 떨어질 것 같달까? 근데 또 그로 인해서 또 배울 점이 더 있다거나 거기서 오는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차이점에서 오는. 물론 그게 엄청 또 큰 장점이 되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연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연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연하요? 연하 못 만나죠. 왜요? 연하인데 연하 같지 않은 연하야. 그냥 나이만 알아. 연하 같지 않은 연하 그럼 저 21살 만나야 되는데요. 나이는 21살인데 전혀 21살 같지 않아. 심지어 그게 더 싫어. 외모도. 나를 뭔가 뭘 한다고 이렇게 될 것 같아. 너가 뭘 한다고. 뭐래? 그냥 진주가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게 될 것 같다. 나는 솔직히 나이가 막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결국 대화 통하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대화가 안 통하면 결국 그 나이 상관없이 대화 코드나 그런 결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난 좀 걱정되는 건 내가 만약에 20대 초반인데 30 몇 살 이렇게 만나는 게 나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왜냐면 어릴 때만 할 수 있는 연애가 있는데 아예 안 해보고 다 물질적이나 그런 데이트에서도 다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고 뭔가 비싼 데만 가보는 그런 연애를 하는 거라면 그 다음 연애를 할 때에도 만족하지도 못할 것 같고 다 이제 매력을 못 느끼더라고. 연상으로 10살이면 경제적인 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긴 할 테니까. MBTI가 서로 비슷한지, 싸운 적 없는지. MBTI는 제가 ENFJ고 저는 ENTP입니다. 저 ENTP 처음 만나봐요. 사실 ENTP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그 걱정을 많이 없애줬던 것 같아요. 싸운 적은 당연히 있죠. 이거는 뭐 MBTI와 별개로 누굴 만나도 있는 건데 저희는 싸운다고 해서 끝까지 가거나 이런 싸움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상처를 주는 말을 막 쉽게 하거나 뭐 욕 같은 걸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살짝 이제 감정이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은 각자 이제 방에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주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차분히 대화를 하면서 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약간 F랑 T가 TF로.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 항상 그런 거예요. 말투. 제가 뇌를 안 거치고 그냥 대답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조금 차갑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진주가 말 똑바로 해달라. 지금 말투 뭐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항상 어쩔 수 없나 봐. 이 F들은 왜 이럴까? 그럼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나름 저는 이제 약간 지켜보다가 근데 말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말투에 집중하지 말고 말의 맥락을 좀 잘 들어봐라. 이렇게 대화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왜 자꾸 말투나 표정에 상처를 받아서 대화를 더 진행을 못하게 하냐. 뭐 약간 이런 걸로 맞아요. 좀 싸웠던 것 같긴 하다. 대화가 네. 서로 잘 안 될 때, 그죠? 다만 또 T여서 좋은 점도 되게 많아요. 뭔가 제가 고민을 말했을 때 같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별거 아니다. 혹은 뭐가 이제 문제인지를 좀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느낌? 근데 저는 F이긴 하지만 또 너무 공감만 해주는 건 싫거든요. 공감 플러스, 그러니까 공감이 먼저 나와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결국엔 T도 노력을 좀 해야 되고 F도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은 사실 너무 좋은 궁합이 아닌가? 맞아 맞아.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히려 진주가 그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지만 좀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좀 응원해주는 말을 했을 때 힘이 되는 경우가 또. 플래너 진행하시나요? 플래너 저희가 진행합니다.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게 플래너의 역할이 그 딱 스드메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크더라고요. 신랑 쪽에서 하자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막 발품 팔고 이런 것들이 남자분들은 결혼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잖아요. 괜히 신부 혼자 마음고생하고 이러니까 플래너 없이 진행을 할 경우에 혼자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신랑 쪽에서 도움이 되고 싶다면 플래너를 적극 추천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막 계획을 할 때 간섭한다고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대로 두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플래너님도 뭐 신랑 예복은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걸 리스트업 해주세요 하면은 쫙 보내주시는데 사실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도 참고를 하긴 하지만 저는 그거를 별개로 또 많이 찾아보는 편이어서 그것도 결국에는 참고하는 정도만 되더라고요. 남친한테 자취방 언제 오픈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남친은 기숙사 사는데 숙박비가 많이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서로 반반 내기로 하긴 했거든요. 원래는 오픈할 생각이 있었는데 반반 내니까 이제는 굳이 싶기는 해요. 서로 반반 내기로 했는데 기숙사비를?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질문자님은 자취를 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이 기숙사 비용을 여자친구분도 같이 반반으로 해주고 있다는 말씀 같아. 그니까 부담스러워해서. 그래서 원래는 오픈해야겠다 했는데 반반 내고 있고 남자친구한테도 이제 기숙사라는 그 공간이 있으니까 굳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이한 케이스네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본인 저축방비를 내면서 플러스 지금 또 남자친구분의 기숙사 비용도 반반 내주고. 왜? 그러면 기숙사에서 방을 빼고 같이 살고 싶어 할까봐 조금 그런 걱정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럼 거기서 살면 되겠다 이렇게? 나 그러면 기숙사 너무 불편한데 거기서 좀 지내면 안 될까? 근데 거절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살고 있다고 하면 학생인 거잖아요. 동거는 저는 진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추천하고 싶지 않거든요. 뭔가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한 게 아닌데 어떻게 같이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초반만 이제
살면 좋을 수 있지만 단점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동거를 고민하시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자취방을 공개했는데 그럼 같이 살까? 라는 말을 한다면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의 공간이라는 건 진짜 꽤 중요한 엄청 거라서. 중요하지. 뭐 며칠 이렇게 같이 지내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냥 굳이 같이 안 살면 되지 않을까요? 동거할 때 청결도나 생활 습관이 맞으신가요? 오늘 또 밝힐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인분이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동거를 하기 앞서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약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남자친구는 일단 살아봐야. 네, 저는 결혼이 전제라면 무조건 같이 살아봐야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그냥 연애할 때랑은 다르게 결혼하면 뭐 생활 습관이나 질문처럼 뭐 청결도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릴스들도 몇 번 봤었고. 이게 연애는 서로 좋은 점만 보여줄 수 있는데 동거는 발가벗고 낱낱이 서로의 단점까지 다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도 같은 부분은 사실 남자친구가 굉장히 깔끔하고 청소를 진짜 잘해가지고 제가 많이 배우는 입장이고, 제가 좀 정리를 좀 몰아서 하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꼭 살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진주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그냥 짐이 많아가지고 고민이 많을 것 같기는 해. 생활 습관에서는 오히려 진주가 저를 많이 배려를 해주죠. 우리 막 쉬는 날이나 이럴 때 제가 아침잠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잘 못 일어나면 그거 은근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좀 잘 기다려주기도 하고. 더 어릴 때는 잠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 저렇게까지 힘든가? 그냥 일어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은 애까미 산책 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눈 떠지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 연프나 프로그램 제안 받아보신 거 있나요? 연프 있으시잖아요. 예? 예. 남자친구는 한창 이제 하씨가 1? 완전 초창기 때. 완전 초반에 받았었대요. 근데 그냥 DM 이렇게 온 거였어가지고 작가님한테 뭐 신청했어도 안 됐을 확률이 더 높죠. 근데 어쨌든 뭐 제안은 받아본 적은 있다. 전 제안도 안 받아봤어요. 드레스는 어디 브랜드인가요? 드레스는 최근에 행사장에서 입었던 플라워 드레스는 미학 제품이고요. 제가 본식에서 입을 드레스는 아직 고르진 않았는데 브라이덜 온뉴랑 에스메랄다 그리고 에토프 꾸띠르를 돌 예정이에요. 약간 분위기가 제 스타일인 곳은 온뉴였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약간 가성비 라인을 더 추천해달라고 플래너님께 말씀드려서 추천받은 그 2곳까지 투어를 돌기로 한 거고요. 스튜디오 촬영을 따로 안 하고 저희는 제주 스냅으로 촬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때 입을 드레스는 제주에 있는 캄포데 피오리에서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진주님만의 다이어트 꿀팁 있으실까요? 다이어트를 성공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 시기가 있어.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입맛이 똑 떨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같이 병행해서 성공하게 되는 게 나에게는 다이어터였던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성공을 해야만 하잖아요. 이제 결혼식. 그쵸, 근데 중요한 있으니까. 날을 앞두고는 입맛이 사라지겠죠. 근데 뭔가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남자친구한테는 한번 말했었는데 뭔가 열심히 그냥 살고 그냥 매해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어느새 제가 결혼할 시기가 오고 언제 이렇게 됐지?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 조금 슬픈 마음도 있어요. 한 가족이 또 생기는 거다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이런 고민을 안 했었는데 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 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도 있고 그냥 마냥 막 든든하고 행복할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감정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슬펐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있어요. 더링크에서 하신다는 거 봤어요. 제 로망 베뉴. 예식장을 어디로 할지 인스타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꽤나 거기가 로망인 분들이 많이, 제 지인분들도 따로 DM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 실내이지만 화사하고 꽃
빛이 굉장히 많은 그런 베뉴인데 저도 이제 실내 예식장 중에서는 거기가 가장 로망이었어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 거기가 되게 밥으로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저도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밥링크로 유명하더라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 느낌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빠가 살짝 그런 상담도 잘해주고 생각을 잘 말하는 편이니까. 오늘은 제가 립을 좀 특별히 소개할 게 있어가지고 오버립까지 한 상태에서 또 보여드릴 건데 바로 터치인솔의 글래식 컬러 립입니다. 이렇게 아주 귀여운 마이크로 사이즈여서 가볍게 가방 없이 외출할 때도 주머니에 담고 다니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빠졌던 게 글로우 립만 바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촉촉한 립 같은 경우에서는 끈적이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사실 조금 끈적이고 좀 쫀쫀한 제형감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제 날씨가 풀리고 여름이 다가오니까 그 끈적임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좀 립을 바꿔볼까 하던 와중에 만나게 됐던 립이고 글래시 립은 발색도 선명한데 착색이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외출해서 막 덧바르다 보면 점점 딥해져서 사람이 되게 무서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립들도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덧바르고 덧발라도 처음에 그 예쁜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렇게 촉촉한데 안 끈적여요. 컬러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말 투명하게 맑은 유리광이죠. 과일 향이어서 맞자마자 되게 기분 좋아지는 느낌? 저는 5가지 컬러 중에서 요즘 가장 빠져있는 이 러브데이를 먼저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보겠습니다. 이 컬러 너무 예쁘죠? 제가 요즘은 봄 라이트 메이크업을 주로 해서 약간 따뜻하면서도 생기 있는 색감을 좋아하는데 정말 취향 저격입니다. 이게 저점도 고굴절 오일 베이스로 입술에 올렸을 때 약간 찝찝함이나 끈적임 없이 가볍게 밀착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음파음파 했을 때도 깔끔하고 좀 요거트 현상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저는 딥 러브 컬러를 입술 안쪽으로 덧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주는데요. 약간 채도감 있게 립을 바르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딥 러브까지 딱 발라주니까 더욱 생기 있어 보이고 더 또렷해 보이는 인상을 줘서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각도에서 봐도 입술이 오동통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약간 저는 여기에 블러셔로도 활용할 때가 많은데요. 블러셔에서는 이 퓨어 러브를 굉장히 잘 쓰는데 지금처럼 블러셔를 올린 상태에서 약간의 그 촉촉함을 전체적으로 살짝 깔끔한 피부 상태이니까 메이크업을 완성할 때 이렇게 끈적이지 않는 광을 살려주면서 약간의 색감을 넣어줄 수 있는 느낌으로 이 조합이 요즘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확실히 하고 안 하고의 이 느낌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까지 해주면 콧대가 딱 생겼죠?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이제 헤어와 옷까지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헤어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울로만 보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큰 거울로 보고 나니까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한동안은 또 이 조합에 빠져 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색조 느낌을 약간 따뜻하게 했지만 더워 보이진 않아서 여쿨라인 분들도 도전해보시기 좋은 그런 봄 라이트 메이크업이다. 특히 이 베이스 무슨 일이야.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콧기임이나 이런 거 없이 너무 깔끔하게 이 느낌이 정말 매끈해서 또 엄청 건조해 보이는 매트함이었으면 별로잖아요? 딱 제가 원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55분이고요. 전 이제 바로 외출하고 이따 저녁에 와서 이 피부 상태가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오늘 한번 같이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녀올게요. 짜잔! 피곤해져서 돌아왔는데요. 지금 시각은 1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외출해 있으면서 꼭 집에서 이 지속력 테스트를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얼굴도 안 만지고 피부는 전혀 수정 화장하지 않고 립만 지금 새로 발라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외출해서도 립을 계속 덧발랐는데도 착색되는 느낌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펴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녁까지도 이 맑은 광의 느낌을 계속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피부 상태. 오늘 제가 파데 바르기 전에 이 모공 프랩을 사용했었잖아요. 이 모공이 막 보이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무너지는 느낌이 정말 고민이었는데 진짜 그 고민이 싹 사라졌습니다. 진짜 너무 깔끔하잖아. 저는 진짜 여름이 더 기대돼요. 이렇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터치인솔 제품들을 저만 써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터치인솔에서 우리 펄링이들을 위한 이벤트와 할인 쿠폰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이 모공 프랩과 립 제품을 각 10명씩 총 20분께 보내드리는 이벤트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